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죠. 여러 지역의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서 여러 개의 점포, 매장을 가지고 공략하게끔 만드는 게 프랜차이즈 특성이고, 그것 때문에 표준화를 한다고 그랬고, 간혹은 표준화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준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좀 깨트리는 거이긴 하지만 지역화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화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만 가지고 놓고 본다면 스타벅스도 프랜차이즈여야 되죠. 근데 스타벅스는 우리는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있는 거고요. 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계약관계로서 운영이 되죠. 이 계약관계를 보통 우리는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에 있는 요건들을 충족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위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시장을 나누어서 공략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프랜차이즈다. 근데 소위 스타벅스는 가맹본부와 직영점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가맹점이 아니라. 그래서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즈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가맹점이 존재하고 그 두 개의 소위 독립적인 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이라고 하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소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프랜차이즈를 사업하는 방법으로 표기를 한 건데요. 이 사업하는 방법으로 제가 표기를 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를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엄격하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스타벅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하지 않지만 스타벅스를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이처럼 실제로 엄격하게 프랜차이즈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트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데요. 코트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코트라는 뭐 하는 곳이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 진출하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코트라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코트라는요, 왜 프랜차이즈 방식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제가 표현하냐면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 예를 들면 뉴욕이나 LA나 도쿄나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홍콩이나 이런 도시들의 코트라 무역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코트라 무역관은요,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대개는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무역관장이 있고 한국에서 몇 명이 파견되어 있고 현지에서 코트라 인력을 뽑아서 그 무역관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무역관이 운영되는 게 각 국가별로 약간의 특성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코트라라고 하는 기관을 프랜차이즈 기업이라고 우리는 부르진 않지만 얼마든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또는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나이키 대리점이다. 나이키 대리점 분명히 프랜차이즈로 분류를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나이키 대리점을 프랜차이즈 방식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큰 시장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쪼개서 각각의 시장별로 별도의 사업 주체, 즉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통해서 공략하게 하는 방법을 실제로 이런 사업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면 프랜차이즈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맨 밑에 그 5번째 줄에 사업하는 방식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제가 사업 영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업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외식업이겠고요. 외식업 이외에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흔한 게 편의점, 슈퍼마켓 뭐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인데 미국 같은 데는 호텔, 모텔 뭐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로 많이 하죠. 헬스클럽도 프랜차이즈가 많이 발달돼 있고 이처럼 실제로 다양하게 프랜차이즈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교도소를 프랜차이즈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엄격하게 보면 프랜차이즈는 아닐지 모르지만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데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25개인가 24개 정도가 되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존재하거든요. 캠퍼스가. 그러니까 이런 대학 캠퍼스는 사실은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대학이라고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 대학이 운영되는 방식은 프랜차이즈 방식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주민들을 소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곳곳에다가 대학을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방식들은 비슷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쿼터제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봄학기, 가을학기 또는 1학기, 2학기 이렇게 표현하지만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로 해서 보통 4개의 쿼터로 학제를 운영하는 게 공통적인 특성인데요. 이런 것처럼 실제로 그 대학들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된다라고 할 정도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랜차이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외식업이나 편의점이나 이렇게 일상적인 것만 프랜차이즈에 적합한 게 아니라 사실은 프랜차이즈로 만들지 못할 업종은 없다. 교도소도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고 제조업도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서비스업도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정치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프랜차이즈 방식을 활용하면 수많은 사업 모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